대형주나 이제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죠. 1조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1조 언저리 그 정도의 주식들은 외인이랑 기관들이 좀 양매수가 들어왔었을 때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은 매수세를 통해 갖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많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시총이 좀 크면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거 개인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보유 물량이 많으면은 그쪽에서 매도를 안 하면은 주가 상승률이 좀 좋을 것이고, 그쪽에서 이제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변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무렵이나 동시호가 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경우, 저는 뭐 2%든 3%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는 편입니다.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시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을 홀딩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한 템포 쉬어가는 좀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종가 매매라는 것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매매이고 굉장히 어려운 매매거든요. 무작정 주식을 홀딩해 간다라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럴 때는 좀 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와 특성을 반드시 알고 매수하자라는 겁니다. 차트 이런 걸 보고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승률이나 뭐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종목은 지수가 떨어져야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고요. 어떤 종목은 지수가 올라야 그거랑 커플링 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승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뭐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작은 종목들이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시점은 물론 이제 트레이딩 스킬을 말씀드릴 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손절을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관찰하는 것도. 당일 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좀 확인되면은 보통은 오후 한 3시부터 접근을 하고요. 주가가 밀리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저점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일찍 매수하면 이제 심리상 손절이 나가겠죠. 장 마감 직전에 3시 18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그때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혹은 오후 한두 시가 주가의 저점일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식을 이제 보유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조금 웃돈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손절이 안 나갈 수 있게 확인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뭐 어떤 경우엔 2시 반부터 매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복귀를 통해 갖고 자꾸 수정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 특성에 따라서 2시 한 3, 40분부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리고 만약에 3시 20분까지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이럴 때는요, 시간의 단일가까지 확인을 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격이 오르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싸게 사는 것보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수 시점을 잡는 거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당장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게 연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여건이 돼버리면은 이게 테마나 어떤 재료 같은 거는 상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이제 기다리는 편입니다. 내일 안 갈 주식을, 내일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제가 홀딩해갖고 리스크를 안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호가창보다는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의 추세를 좀 신뢰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에서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분차트의 이평선들이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우상향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네, 홀딩을 어느 정도 또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사는 사람밖에 없어갖고 따라 사면은 거기가 고점이고, 반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매도해가지고 낙폭 과대로 밑에 쭉 내려오면 그때 사면은 그때가 저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하는 걸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신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더들한테는. 호가창의 물량을 이제 매도나 매수를 걸어놓는 사람보다 안 걸어놓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데,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가로 내가 팔 의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비싼 가격에 계속 걸어놓겠죠, 매도 호가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도에는 물량이 이제 짱짱하게 되고, 매수에는 이제 좀 빈약하게 호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홀딩을 하려고 이제 종가 매매를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한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제가 매수한 가격 밑으로 이제 이탈을 하면은 저는 내일 자르기 전에 당일날 이걸 자르는 편입니다. 근데 간혹이요, 이게 이제 예외 상황인데 저도 갈등이 되는 상황이죠. 재료나 테마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너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람마다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릇에 따라 또 자기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원칙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수익이 별로 안 나거나 손실이 조금 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는 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심리일 겁니다. 오히려 오버 비중을 실어갖고 기회다 싶어갖고 막 큰 무리수를 두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루틴이라고 하면 이제 매일 같이 공부하고 복귀하는 거를 반복하죠. 반복하지만 지금은 이제 심리 컨트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2020년, 2021년 그런 상승장에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 돈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때를 노려야 할 때지, 지금도 이전과 같은 시장처럼 무리해서 매매를 한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돈을 버는 트레이더가 잘하는 트레이더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이 주식시장이 좀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인 걸 보거든요. 뭐 시장이 뭐 좋고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했어도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박수를 쳐주고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 결국에는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잘못한 게 되는 되게 잔인한 곳이거든요. 강세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좀 다양하게 봐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지만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나 자기 관리를 더 잘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안 벌어도 된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나 잃으면 안 된다. 크게 잃으면 안 된다. 버는 기술은 정말 탁월한데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은요, 그 트레이더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버는 거는 시장 상황이 좋을 땐 누구나 다 벌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조금만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는 그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지는 트레이더들이 이제 많은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남들이 얼마를 벌든, 조금 이제 좀 험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얼마를 벌든지 나랑은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사실 그게 제 돈도 아니고, 그거를 자꾸 의식할수록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허영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과 싸우는 케이스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늘 이제 저 역시도 그걸 제일 경계하거든요. 겁내하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오래가는 꾸준한 트레이더가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매도 시점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매도 시점은 보통 이제 대부분 잘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기대 수익을 좀 갖고 매도에 이제 도전을 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만약에 시세를 어느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에도 욕심 부리지 말자. 저도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줄 때 대부분 파는 게 조금이라도 파는 게 나아요. 왜냐면 뭐 이런 겁니다. 절반이라도 내가 팔면은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아, 절반이라도 내가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또 올라서 절반 또 그때 또 수익 실현을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수익이 좀 더 커졌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줄 때 못 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배 아프거든요. 심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주식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탐욕을 부릴 때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승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수익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단일가까지 이제 뭐 지나치고 다음 날까지 내가 홀딩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시초가의 절반 내지 혹은 3분의 1가량을 매도한 뒤에 이제 9시 5분 이내 저는 전량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더 가든지 이거는 제 몫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을 챙기는 편이고요.